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인에게 있어 외국환 거래법은 정말로 애증의 존재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탓에 지키기는 쉽지 않은데 한 번 위반하면 처벌의 정도가 너무 셉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외국환 거래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외국환 거래법은 아직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나요? 이 외국환 거래법을 싹 뜯어 고치고 이제 신외환법으로 만들자 라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행될 뻔했으나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관행,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지금 싹 뜯어 고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이유로 올해 2월 외국환 거래법의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해외 송금 한도 인상. 물론 무역 거래를 위해 송금을 하는 것, 적절한 증빙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증빙이 없다, 무제로 송금이다 라고 했을 때, 해외로 송금을 한다,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얼마가 한도였습니까? 일단 건당 5,000불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혹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5만 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5만 불? 해외에서 이제 가족이 생활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제 자녀가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유학생 계좌라고 해서 은행에 별도로 등록을 하고 처리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도저도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건당 5,000불이 넘어가는 송금건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했고, 증빙이 없는 경우 5만 불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5만 불? 야,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1년에 5만 불 갖고는 해외에서 생활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계속 이걸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10만 불 2배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해외 주식 취득 아니면 해외 부동산 신고, 이런 자본거래 신고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경상거래죠, 적절한 수출입 무역 거래에 수반되는 송금 거래라고 하면 지금처럼 당연히 한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증빙 없는 송금이다 라고 했을 때 5만 불을 넘어서 1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 없는 송금 한도를 올려줬다 뿐이지 불법적인 것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적인 증여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00불이 넘어가는 송금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 그 증빙이 넘어가기 때문에 10만 불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지 불법적인 것까지 가능하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탈세 의혹이 있을 땐 당연히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증여성 송금이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불까지 송금 가능하다라고 해서 10만 불까지 무제한으로 책임 없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본거래가 사후보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무역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거래가 수출입에 수반되는 거래죠. 수출을 했으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을 했으면 돈이 나가야 됩니다. 뭐 수출했을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해서 돈이 들어옵니다라고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수입을 했을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했습니다라고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상거래는 이미 자유화가 되었고 4대 경상거래 신고 대상 있죠? 3개, 기간초과 결제, 3자 거래, 그리고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이 4개의 신고 대상을 제외하고 경상거래는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되면서 외국환 거래도 자유화가 되었죠. 하지만 자본거래는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본거래는 뭔데? 무역과 상관없이 자본의 증감만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딱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 주식 취득, 해외 부동산 취득, 이런 것들이 다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만큼은 완전히 자유화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거래는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말 일반적인 일상적인 아주 경미한 자본거래 대해서까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확실히 너무 과하죠. 이 자본거래 신고 제도가 됐을 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거래도 언제까지 사전신고 제도를 유지할 거냐. 그렇다고 자본거래를 경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완전 자유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편안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에서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화는 아니지만 사전신고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자본거래를 했으면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보고 정도만 해주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가 있는데 이 중 46개, 41%를 폐지하여 사후보고 제도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뭐 해외 예금 그리고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전신고 제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되는 외국환 거래법 주요 개편안은 다 알게 된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기업의 외화 조달 해외 투자 불편 해소라고 해서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외화 차입이라는 게 연간 3천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 차입입니다. 사실 뭐 3천만 불이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제 대기업에 있어서는 연간 3천만 불을 넘는 차입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대기업한테 3천만 불 초과하는 차입은 굉장히 흔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3천만 불 넘어가는 차입에 대해서 너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신고를 하라는 건 너무 불편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반영하여서 대규모 외화 차입의 기준이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 사이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참 많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고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사세라고 하나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죠. 뭐 저랑은 상관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현지 금융 별도 규율 폐지, 해외 직접 투자 사업 부담 대폭 완화 이런 개정안이 있는데 이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사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200만 원, 이걸 위반하면 700만 원입니다. 사실 뭐 경중이 없어. 그냥 우리한테는 똑같은 위반인데 왜 이건 200만 원이고 이건 700만 원인지 되게 신기한 거죠. 이런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제 합리화하였습니다. 이제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특히 과태료와 함께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이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라되는 부과되는 그런 형사처벌의 기준도 대폭 이제 상향되면서 어지간하면 뭐 감옥은 또 안 가고 어지간하면 벌금은 안 내고 어지간하면 과태료 선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 과태료 기준도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전면 개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다인가요? 사실은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서 이것은 1단계 개편 아닙니다. 이어서 이제 2023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과 이제 규칙을 변경하여서 1단계 개편안을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2단계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개편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신고 제도를 거의 완전히 폐지를 해서 원칙 자유 예외 신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환 거래 실제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정되었던 그런 신외환법 그 도입은 무산이 되었지만 외국환 거래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들으면 실무하는 분들은 아주 그냥 신나는 거죠. 어찌됐건 외국환 거래법 알게 모르게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그다지 걱정 안 하고 자유롭게 외국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실무하는 분들한테는 야호하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수험생 특히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이제 관사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이 눈물 나는 상황일 겁니다.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외국환 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면 전면 개편된 외국환 거래법이 우리의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세요. 저는 외국환 거래법 개편안이 계속 공개될 때마다 상세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